이웃 간의 시비가요, 이런 끔찍한 결말을 낳고 말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일단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 남성이 비틀비틀 비를 맞으면서 누군가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 남자가 찍힌 시간이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약 네. 15분 정도 뒤에요. 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소주 한 잔하고 자수하겠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목준 의원님,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가구 남짓되는 어촌마을의 원래 본토 주민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살다가 아마 그 이제 어촌마을로 이사를 온 것 같고요. 네네. 이사 와서 그 인근에다가 땅을 이제 구입하고 아마 새 집을 짓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비가 동원이 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 집을 지었나 봐요.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집. 그러니까 멋져 보이네. 네네. 주변 원래 있던 토착 주민들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분쟁이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앙금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 남성이 50대 남성인데 역시 50대 남성 집에 찾아가 가지고 본인 얘기입니다. 네. 화해를 시도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웃 간에.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얘기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하고요. 아유, 세상에. 사람을 하나 살해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차피 사람 살해했으니까 평소에 감정 안 좋던 그 이웃에 있던 70대 할머니도 내가 살해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서 진짜 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하고 이제 이렇게 경찰에 자수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글쎄요, 이걸 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검거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그림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이 집을 크게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멋지게 짓는 바람에 이웃 간의 갈등이 심했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2017년 말부터 신축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길도 굉장히 좁았던 거예요. 거기에 2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공사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음하고 분진, 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웃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네. 담벼락에 금이 가는 일도 발생을 해서 그래요? 표지판을 세워서 제발 천천히라고 이제 호소하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던 벽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렇게 진짜 금이 갔나 봐요, 진짜 이렇게. 아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항의하고 문제 삼으면서 지난 8월에는 쌍방 폭행 사건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공사와 관련된 소음 분진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이 때문에 굉장히 갈등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앞서 보셨죠? 이웃 주민들의 진짜 그 집 담벼락이요, 균열, 금 간 것도 모자라서 일부 조각들이, 담에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네요. 그 정도로 소음 피해, 또 차가 25톤 공사 차량에 가면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그 진동이 얼마나 거셌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벽이 힘없이 조각이 나서 바닥에 떨어진 모습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진짜 이 갈등이 이것뿐만이었을까요?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집에 담이 먹으라진다고 돈을 이제 물에 모았는가 봐. 사오고 이랬는데 술이 무한히 막 그게 한 콩 해가 속에 들어가 그랬는가. 그런데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 공사한다고 갈등 생겼는데 돈을 물어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 다 앙심을 품어요? 이게 김기혁 아나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이 남성이 화해를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그 이웃 주민을 찾아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화해를 받아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남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내가 소주 한 잔을 먹고
그러고 자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경찰이 수색을 벌여서 당일 오후 6시 50분쯤에 범행 현장에서 7km가량 떨어진 한 부두 주차장에서 차 안에 만취되어 있는 이 남성, 실제로 술을 마신 이 남성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참 진짜 사람을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도 천인 공로할 짓인데 김복준 의원님 예. 뭘 잘했다고 경찰한테 전화한 다음에 나 소주 한 잔 먹고 자수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화면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을 살해하고 걸어 나오는 그 이 비틀거림이 이미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을 먹고 찾아갔을 그러네, 진짜 비틀비틀하네, 진짜. 술을 먹고 찾아갔을 개연성이 더 높고요. 아하. 물론 거기 가가지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또 같이 술을 한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마신 상태고요. 아하.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났으니까 술 사가지고 가서 대다수의 이 범인들이 뭐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 마시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범행 1시간쯤 후에 조금 전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7km 떨어진 부둣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만취 상태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피해자 B 씨 집에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화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화해를 시도했는데 안 해준다고 범행을 저지른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범죄만이 아니라 자기의 청혼 사랑 고백을 거절했다. 돈 빌려달라는 거절했다서 거절당했을 때 갑자기 분노 조절이 일어나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드문 게 한 사람한테 화해를 했는데 싫다. 원만한 화해의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번에 사이가 남았던 그 할머니도 죽이자. 그래서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해를 했는데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의 아름다운 집은 모든 도시인들에게 로망이잖아요. 언제 저렇게 멋진 집 지어보겠습니까? 근데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 집엔 이분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조금이라도 성질을 다스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벽이 금이 갈 정도면 우리도 화면만 보고 걱정이 되는데 피해를 받은 분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겠어요. 그런 보상은 진정한 보상은 해주지도 않고 자기 화해가 거절났다는 것 때문에 이분은 살인범으로 다시는 저 집에 돌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해라는 건요. 어떤 가해자가 화해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자신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정 부분 조금 납득은 돼요. 찾아갈 때는 계획적이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한 흉기가 그 집에 있는 흉기라면 그 부분은 첫 번째 살인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웃에 있던 또 70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살해한 부분은 이건 명백히 계획범죄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발과 계획이 이제 그 합쳐진 그런 범행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천병선이라는 지금 이 사형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경기도 이천에서 도박판에서 자기하고 다투던 사람 이 도박 개평받는 문제로 시비가 돼가지고 사람을 하나 살해를 했는데 네. 일단 1차 살해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소에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자 이런 맘 먹고 돌아다니면서 5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문득 그 천병선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네요. 예전에 감정 있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한다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적어도 이 사람한테 두 번째 범행은 정말로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죄거든요. 네. 근데 살인죄 피해자가 좀 2명이란 말입니다. 네. 당연히 가중처벌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소음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첫 번째 범행도 우발 범죄라서 나쁘지만 두 번째 범죄 계획 범죄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사적으로 자신의 이게 분노를 참지 못해서 보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해결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 이웃사회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적으로 보복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살인자 같은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국형에 좀 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그만 이 어촌 마을이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흉흉한 마음이 생길까봐 정말로 걱정됩니다. 법의 단죄를 받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